전반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상승에 유리한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7월 25일 오후 5시 기준 아직까지는 상승에 유리한 형태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은 하락에 대한 이 매물대가 원래 좀 촘촘하게 있었죠. 홍보 수렴을 너무 오래 하는 탓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등을 줬다가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까지 현재로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엉입니다. 네, 오늘 8월 3일 일요일 주요 관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 2번 담백하게 비트코인 관점이랑 이더리움 관점 이렇게 해서 상황을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저는 관점방에서 오름숏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락 운이 조금 보여가지고 좀 그런 상태로 좀 지켜봤는데 실제로 하락이 지금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 또 어디서 롱을 쳐보면 될지,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을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락이 좀 세니까.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봤을 때 쿠엉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고 이더리움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지금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해보죠.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가 좀 진하게 나왔었죠. 근데 여기 구간에서 결국에는 하방으로 나왔습니다. 왜? 저점이 낮춰져 있는 상태고 고점도 점점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횡보 수렴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 그래서 요 하락 이후에도 반등으로 다시 말아 올렸지만 결국엔 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일어났고요. 여기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이탈된 모습입니다. 그죠? 이탈된 이후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최소 반등이라도 나오냐, 어디서 최소 반등이 나올 거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관전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날봉 이상 프레임, 일봉 주봉급 프레임에서 하락 힘이 지금 어느 정도 발휘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 날봉이죠. 날봉 이상급에서 하락힘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30분, 1시간에서 단기 반등 나오는 요런 아랫꼬리 무빙은 지금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프레임에서 힘을 발휘를 해서 하락힘을 줘버리면 단기 반등은 정말 미약하게나마 뭐 1000불 정도는 들어 올려줄 수 있겠지만 그 1000불 먹겠다고 롱을 트라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올라가는 걸 좀 기다렸다가 숏을 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낫기 때문에 제가 단타라도 롱 자리를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살짝 하락이 멎은 것처럼 보이겠죠? 왜? 추세선이 닿아 있는 구간이니까. 하지만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보조지표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밑으로 꼬꾸라져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배제할 수가 없죠. 형태가 그렇게 이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좀 자주 활용하는 RSI 추세선도 보게 되면은 여기를 그었을 때, 찍었을 때 요 하단에 맞는 구간을 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연계를 뭘 볼 수 있냐면 일봉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기 전까지, 그리고 요 스토캐스틱 형태도 상승 형태로 다시 돌아 나가는 거가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러스 과매도를 찍고 형태를 돌아 나가는데 매물대 자리가 도착을 해야만 롱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지금 일봉상 RSI 보면 40인데 이게 과매도까지 박으려면 10이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하락이 여기만 찍는다고 과매도가 찍힐까요? 살짝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매물대는 일단 제가 하단에 준비해 놓은 건 두 개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바로 앞에 걸려 있는 자리죠. 여기는 10만 9천에서 11만 1000불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좀 미약하게나마 RSI 과매도 찍히지 않는 이상은 롱은 타보진 않겠지만 매물대는 일단 가장 가까운 데는 이 자리고요. 두 번째 자리는 103,300에서 105,600 자리입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자리에 도달을 했을 때 뭐 수평으로 매물대를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정말 많아요. 뭐 여기로 제가 잡았던 이유도 있고 이 하단으로도 잡을 수도 있지만 왜 굳이 여기로 잡았냐면 일단은 하락치가
클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을 여기서 쳐준다고 하면 쭉 들어 올려지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단기 반등을 어떻게 주는지를 볼 거예요. 줬을 때 이 빨간 박스 보이시죠? 우리가 며칠 동안이나 횡보를 줬던 이 구간을 매물대를 어떻게 도달을 하고 빠질지 이 부분도 결국엔 봐야 돼요. 그래서 원웨이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를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 이 매물대 지지 반등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날봉뿐만 아니라 좀 주봉도 좀 빠지게 된다고 하면 크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에 요렇게 빼는 거를 뭐 숏을 타고 있기 때문에 뭐 관점 자체가 오름숏이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최소 반등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 반등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올지언정 지금 당장 원웨이로 크게 빠질 거라고 일단은 기대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일본 과매도를 찍는 순간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봐서 일단 그 정도의 여부는 좀 지켜보면서 롱장이 끝난 건지 숏의 유지인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좀 볼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1번은 일봉 RSI 과매도까지 좀 볼 겁니다. 이게 히든 상따를 보는 거고 추가로 RSI 추세선까지도 닿는 자리가 과매도기 때문에 그걸 볼 거고 스토도 돌아 나가는 것까지 볼 겁니다.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뭐 스토는 저는 잘 활용을 잘 안 하긴 하지만 만약 보시는 분들이라면 형태가 좀 다시 한번 롱을 잡기에 수월한 형태로 돌아 나가기 전까지는 안 잡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과매도 찍는과 동시에 이 두 가지의 매물대를 그려놓고 그 자리에서 반등을 어떻게 주는지를 이제 지켜볼 겁니다. 혹여나 밑으로 후드려 까이면서 세게 빠지게 되면 이후에 반등을 줘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하단으로 봐야 되고 일봉 RSI 과매도를 찍었음에도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뭐 관전방이나 방송이나 뭐 카톡방이나 어느 정도 대응을 다 하기 때문에 카톡방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당장은 일단 이렇게 매물대를 그어 놓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간에서 과매도에 찍히면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를 찍고 쭉 상승이 나오느냐 그건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그런 꿈은 품지 마세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저항 매물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니까 일단 이렇게 볼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딩 다이고널 형태로 만약에 마무리가 되겠다고 하면은 고점은 깔끔하게 한 번 더 반등을 줘야 맞기는 한데요. 이렇게 큰 관점까지도 좀 맞춰 나가면서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더리움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더리움은 제가 관전방에도 아마 뭐 참고 자료가 나가겠지만은 요 4시간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이면서 타점도 제가 정확하게 나갔었습니다. 쇼타점도 정확하게 3,800 뭐 890 이런 자리를 제가 아마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피보나치 잡아서 3,910에서 3,960 뭐 사이로 아마 제가 잡았을 텐데 숏을 아마 잡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 숏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원웨이로 너무 크게 빠지죠. 제가 준비했던 매물대 자리는 기존에 이 3150에서 3300, 요 150불 레인지 사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 자리 그리고 요 수평도 걸리는 자리가 요 3250 내외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았던 건데 하락이 너무 세죠. 얘도 마찬가지로 반등의 힘의 가리가 없습니다. 4시간이 과매도를 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힘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일봉상은 너무 처참하죠. 이 상태로 고점이 마무리가 되느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롱장의 경우에는 조정이 나와도 반등 한 번, 첫 번째 반등 자리는 꽤나 세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 고점을 뚫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락이 거세질 수가 있어요. 이게 매수 심리가 점점 꺾이는 게 되기 때문에 이 헤드앤숄더라는 형태도 결국에는 여기서 매수 심리가 여전히 상승 심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등이 꽤나 세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고점을 뚫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락이 점점 세지죠. 매수 심리가 꺾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더도 여기가 만약 고점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는 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비트랑 같은 맥락이죠. 반등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매물대 저항을 어떻게 뚫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든 아니면 상승이 나오든 둘 중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등 자리, 이 매물대 자리에서 이더리움이 반등을 일단 치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롱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데 이후에 이 저항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해칭을 잡아도 절대 아까운 시도가 아닐 겁니다. 해칭을 쳐볼 만한 자리입니다. 어떤 급으로? 일봉 이상급으로 해칭을 쳐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숏을 잡고 있으신 분들은 이 매물대를 지켜보시면서 반등이 좀 나온다 싶으면은 뭐 익절을 하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보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매물대가 좀 쉽게 부셔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하락에 너무 유리한 차트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일봉상 과매도를 찍을 때까지는 계속 하락이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오름숏 관점이고 8월 3일 일요일 기준으로 하락 힘이 아직까지 멎은 것 같지는 않다. 계속해서 하방 힘이 발휘가 될 것 같고 일봉상 RSI 과매도를 최소한 찍기 전까지는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새끼 괜찮다 싶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관점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고배 좀 쓰지마! 안녕.